이게 부탁받아가지고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네, 채널A 유승진입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면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이 특혜는 맞지만 공직자 행동 강령을 적용하지 못해서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못 묻는다, 이런 결론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행동강령 위반이 조사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국회의원은 행동강령이 지금 부존재한다 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게 실무위원회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만 갑자기 뭐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처리를 그냥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앞서 병원도 그렇고요,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사실상 특혜로 보신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강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치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한 번씩 오는데, 치료받은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 해서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그걸 특혜라고 보는 것이지 치료 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 않는 거죠. 부정청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만 처벌하지 그 치료를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뭐 아무런 제재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행위 자체가 무슨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거나, 그 다음에 헬기를 타고 이송한 것이 옮겨진 것이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에서는 특혜라든지 부정청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YTN의 김대경 기자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그리고 부산 소방본부의 그 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됐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그런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은 전원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지침 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전원을 받는 경우,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은 각종 대학이라든지 각종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전원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과 관련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본 겁니다. 헬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를 요청하는 경우 소방 헬기를 응급 의료 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부산대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소방청도 있는데,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서 요청을 했는데 부산대병원에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방청에 부산 재난소방본부에다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권한이 있는지 주치인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확인해서 의료 헬기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서 의료 헬기를 보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도 그 헬기와 관련해서는 이권 개입입니다. 이권 개입 알선 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청은 그 경우에 규정을 위반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혜 제공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럼 그 지침이나 규정 위반이 그 자의적으로 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자의적이라 좀 그긴 자의적 모르겠어요. 이게 용어를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의적이라고 하면 이게 뭐 너무 이게 감정적인 용어인데, 여하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법 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예, 저 조선일보 김여필입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병원의 규정이나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규정에 따르면 이 건은 전원 대상이 아니었고 헬기 이송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 가정 판단인데, 여하튼 그 가정 판단에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규정은 위반한 게 명백합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기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위반해서 병원으로 전원이 되었는지, 규정을 위반해서 소방 헬기가 출동이 되었는지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정이 위반됐는데 만약에 규정을 지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SBS 정혜경 기자인데요. 근데 이 규정 위반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소방재난본부 뭐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의료진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위반 사실을 통지를 받게 되는 거고, 특혜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이제 뭐 관련된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특혜를 제공한 쪽에서만 문제가 되면은 좀 이분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정 위반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부탁을 해서 빨리 치료받게 돼서 생명을 건진 사람은 부모님이지만은 그 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는 것을 특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통상의 절차에 거쳐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상의 절차가 위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특혜라,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특혜라 바라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뭐 여하튼 헬기를 이용한 사실, 그 다음에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치료받은 사실, 그걸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규정대로 이송을 해서 뭐 헬기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규정대로 전원이 되어서 치료를 받았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규정이 위반이 된다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위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연동해서 뭐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네, 사무처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럼 이재명 전 대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위반을 했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피습, 그리고 피습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이 사실 의료 전원을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혹시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매뉴얼하고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꼭 당당 규정들과 관련해서 당당 공무원들 그리고 의사들 해서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저희가 신고자라 협조자, 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가 있어가지고 한데, 다만 그 전원과 관련돼서 서울대병원에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소방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방청 기자님들이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 이런 싶습니다. MBN의 이상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방 공무원이나 아니면 서울대, 부산대 병원 의사들이 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산대병원에서는 여하튼 전원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도 이렇게 응급한 경우에, 전원하는 경우에, 아니면 소방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가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방청에도 전화를 받으면 누가 이것이 과연 소방 헬기를 응급 의료 헬기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과 매뉴얼들이 다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산대병원은 자격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걸 요청을 했고, 또 소방청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또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습니다.
헬기를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과 관련돼서 뭐 위반한 사실이 명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소방청하고 저기 뭐냐면 서울대병원의 전원 규정하고 응급 의료 헬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자님들 직접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면 아까 헬기 이송을 요청한 거는 결국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부산대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헬기 요청 응급 헬기 이송을 부산 119 센터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여하튼 부산대에 그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나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권한이 없는 의사가 여하튼 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한 것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신고가 들어온 게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거였는데 권익위에서 판단하신 특혜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소수 위원들이 헬기 이용의 특혜라는 판단에 강하게 반발해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저희가 의논 과정에 있었던 일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바라보는 부정청탁이라든지 특혜와 관련해 가지고 치료를 받은 행위 자체가 특혜다, 헬기를 이용한 자체가 특혜다 이래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의 위반이라든지 남들은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 같은 경우는 절차를 위반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를 부정청탁이나 특혜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헬기를 이용한 사실 그 자체가 특혜고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그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이기로는 그러면은 그 당시 야당 전 대표이든 아니면 어떤 일반 사인이든 간에 해당 그 상황에서는 이제 헬기 이송이 좀 필요가 없었던 부상 정도였다, 아니면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좀 절차적인 약간 부적절성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이제 전에 가방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초유의 비상임위원 한 분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 일부 보도에서 소수위원들이 그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전원회의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에서 이런 이제 수기 과정이 좀 동반되지 않은 위원들 사이에서의 그 강한 갈등과 이런 반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게 참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참 그런데 이 과정이 그러면 참 저희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작년에는 어땠는가? 작년에 저희들이 소수였을 때 상당히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책임감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그때도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 수기 과정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게 접점이 있으면은 상당히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것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로 표결한다는, 그래서 법률에 조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표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과거에 있었지만은 그럴 때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래도 의견이 달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왜 그분들은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법률을 개정해야죠. 그러면요. 과거에도 여전히 표결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이나 이 소방 측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본인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수행원들이나 가족이나 어쨌든 전원을 요청했을 때, 이게 규정이나 절차에 따르면 이송이 안 됩니다. 혹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든지 어떤 그런 류의 설명이나 거절을 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이분들이 그냥 알아서 절차를 다 어기고 그냥 진행을 해버린 건가요? 참 이게 우리 기자님 말씀이 정말로 이게 부탁받아 가지고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조사 권한에 바뀝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떤 법을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 처리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이 뭐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뭐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부탁받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 예. 그러면 끝으로 그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부존재해서 종결됐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계속 종결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차후 개선책 논의나 어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그 국회의원 행동강령이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쪽에 한번 공식 왜냐하면은 이래 되면은 입법 부존재가 되거든요. 부작위가 되고 국회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대법원장, 뭐 헌법재판관, 대법관 모든 분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행동강령에 유일하게 지금 국회의원만 이렇게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고 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국회 공무원 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든지 저희가 좀 그렇게 의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예. 그 대법관 사례를 말씀하셔가지고 추가로 여쭈면요.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관이었다면은 적용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 대법관이면 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그 법원공무 행동 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만 조사를 예를 들면은 그 천준호 의원도 뭐 본인들은 적용 안 되는데 왜 질의서 보냈냐고 뭐 굉장히 항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을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 쪽에 아무런 그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종결 처리하게 되면은 또 방어권 차원에서도 아무 말 없이 종결했다고 너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천준호 의원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서 한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보내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적용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항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국회의원들 두 분에 대해서 진짜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그분들이 직권남용이라고 저희를 고소하면 저희가 뭐라 답을 하겠습니까? 직권남용 아닌가요?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규정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천준호 의원도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조차도 왜 권한 없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하튼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조속한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돼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말씀 고가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직전 질문을 연결되는 건데요. 그 병원이나 소방 측에서 전원을 요청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만약에 강압에 의해서 그 이송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그 의료진이랑 소방 관련 그 공무원들이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아닌가요? 강압은 없었습니다. 제가 강압이 있었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규정을 위반해서 된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강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내용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 그럼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실무자들 계시니까 과장님들 한번 더 여쭤보시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 계시니까 차장님 질문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